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재보궐선거 이후에 또 그제 선거 결과를 놓고 많은 해석들이 있고, 또 그 주사파 진영하고 이 국민의힘 진영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고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일단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당에서는 또 많은 서명대 활동, 또 투쟁 현장 이렇게 지나면서 또 어제 청와대 앞에 와서 선거 결과를 놓고 문재인 씨 부부에 대한 들으라고 가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국민과 역사를 섬기라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마이동풍이죠. 마이동풍. 알면서도 그러나 그러한 기록들을 남기고 계속 투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무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어떤 우리 이제 야권을 제포하는 제도권 야당이 국민의힘이었고 또 의석을 103석이나 갖고 있고, 거기서 다른 진영들은 우리 공화당도 말은 안 했습니다만 후보를 마지막까지 낼까 안 낼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문재인 정권의 그 폭주의 열차를 멈춰야 된다는 그런 큰 명분으로 저들의 기세를 꺾어야 되겠다 해서 후보를 안 내고 지켜봤는데 역시 분노한 민심이 엄청난 선거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선거 결과 분석에서 이제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주사파 정권 4년의 실정과 국민을 섬기지 않는 잘못된 이념 노선 이런 것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부글부글 끓는 국민의 민심이 표출된 건데, 그래도 막 40% 가까이 서울에서 나온 거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애당 역할이 안 되고 전략이 부재한 정당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했다고 저는 분석을 해보았어요. 오늘 제가 이 구국 담론 홍보 사진을 그 아스팔트에서 집회하는 모습을 내보낸 거는, 아니 어떻게 지난 4년 동안 우리 공화당과 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얼굴이 아프리카 토인처럼 거슬르면서 또 광화문에서 텐트에서 숙식을 하면서 경찰서에 드나드는 많은 당원 동지들의 노력과 투쟁에 대한 문재인 정권 잘못됐다고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선거에 이기기 전이나 이긴 다음이나 극우운운하면서 평가를 안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자세 가지고는 내년에 절대로 정권 찾아오지 못합니다. 이 자들이 이런 오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데 굉장히 큰 적신호다. 일단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 토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분위기가 무거운 이야기다 보니까 뭐 신앙송도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단지 일부 잘못된 가짜 보수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보수 언론이라고 자처하는 조중종도 아주 비슷한 그런 논조에 사설을 쓰는 걸 보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전국 인식과 시국 분석이 이 대한민국 전체의 흐름 속에서 국민들이 아직도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본질에 대해서 깨우치지 못하는 국민이 40% 이상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 상황까지 와 있는데도, 이런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분단 국가가 아닌 아주 평온한 일반적인 국가 같은 이런 논설 쓰고 사설 써가지고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로. 네? 지금 이래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물론 뭐 그 뉴욕타임스라든지 월스트리트 이런 데서 그 내로남불이라는 이런 단어까지 소개하면서 한국 여당이 참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 사람들이 여기 뭐 주재하는 특파원이나 파견된 사람이 누구 이야기를 듣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붕괴되고 아는 국민들이 분노하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은 안 돼 있잖아요. 역시 애국 사람으로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선거 동력의 전체 요인으로 분석한다는 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사회주의 혁명을 견인해가는 주사파들의 정책 폭력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잘못된 노선에 대한 저변의 그런 국민의 민심이 폭발한 것이다. 물론 20, 30대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생활 정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고 큰 흐름은 주사파 정부의 불구스레한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보수 언론이라는 작자들이 그런 분석을 하는 걸 못 봤어요. LH 투기 사건, 뭐 세금 폭탄, 뭐 물론 주사파 인사들의 그런 위선적인 그런 땅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면도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건 분석을 못 하고 있다. 심지어는 어제 4월 8일자 조선일보는 물론 야당이 잘해서 선거 이긴 건 아니다 이런 큰 전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조선일보가 중점을 준 거는 뭐냐면 야당은 국민의힘을 이야기하겠죠. 중도와 청년층의 지지 이유를 잊으면 바로 몰라간다. 근데 여기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시도당 위원장 회의 때 잠깐 소개했는데 너무 중요해가지고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2030 젊은 층이 보수야당을 지지한 것이다. 맞습니다. 70% 이상 지지했다고 하니까 전례 없는 일이죠.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후보는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와 영남당으로 각인된 기존의 야당 이미지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동안 합리적인 중도 정치를 해왔다. 자,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스팔트 보수가 뭘 얘기하냐. 여기 조선일보는 누구를 갖다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 정당이 지역당인 건 맞아요.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과 영남 중심의 국민의힘 맞긴 맞는데 아스팔트로 각인된 기존 야당 이미지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아스팔트 보수가 나쁘다는 거예요? 아스팔트 보수가 부정적인 역할만 해왔다는 겁니까?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래서 조선일보가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역사에 큰 죄를 짓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또 이런 죄를 짓고 있다. 분단 국가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적화되지 않는 체제전쟁의 막바지에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중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이에요? 일본이에요? 유럽연합 선진국이에요? 조선일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투쟁하고 싸우고 문재인 퇴진을 외치고 문재인 적화 노선 안 된다, 저 주사파들 안 된다고 외쳐온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나마 선거 결과가 있고 여기까지 온 거지. 조선일보 대한민국 보수를 대표하는 신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아스팔트 우파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의 국채를 지키려는 피나는 노력을 해온 사람들 아니에요. 조선일보가 이런 논조 쓰면 안 돼요. 물론 표를 유인하는 데는 국민들이 잘 몰라서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렇게 물타기 하면 안 된다. 예? 오늘 중앙일보도 오늘자 사설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 큰 논조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간에 보니까 국민의힘 초선 의원 56명이 낡은 보수의 껍질을 과감히 버리고 시대의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겠다고 이렇게 어제 결의했다는데 수십 년간 쌓아온 구태를 깨는 게 쉽지 않는 점이다. 낡은 보수의 껍질을 벗는다. 자,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낡은 보수의 껍질은 뭡니까? 오늘날 좌파한테 이렇게 국가를
거의 내어다도시피 하고 이렇게 국가가 해체돼도 쳐다만 보고 있는 웰빙족적인 특권주의적인 기회주의적인 애국심이 부재한 보수 이념이 부재한 그저 기회주의적인 보수라고 그러면서 지역주의하고 특권의식에 기대서 그동안 대한민국 보수 정치를 망쳐온 이런 낡은 보수의 껍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국민의힘이 초선 의원들이 지금 거기서 정치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런 엄청난 사회주의 법안들 만들어내고 적화되고 있는 그런 길목에서 이런 낡은 보수의 껍질을 깨면서 투쟁했느냐 이거야. 지금부터 당당 추생하라는 얘기야, 초선 의원들이. 그럼 당신들은 낡은 보수의 껍질을 깨는 거예요. 그럼 못된 그런 걸 그대로 답습하고 기회주의적으로 국회의원의 특권만 누리면서 뭐 이런 성명서 내고 그래. 당신들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 예? 엄청난 법안들이 국회 통과돼도 대한민국이 적화되고 사회주의 노선으로 가는데 이거 잘못됐다고 정말로 눈물 흘리는 호소를 하고 투쟁하는 모습을 안 보였잖아. 그게 낡은 보수야. 당신들 그렇게 해왔느냐 이거야. 내일부터 투쟁하란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첫째야. 당신들이 해야 될. 에? 이게 말이죠. 동아일보 오늘 사설도 마찬가지예요. 김종인이 없는 야당, 지역당, 꼰대당 탈피 못하면 미래가 없다. 지역당, 꼰대당. 여기 뭐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물러났습니다만은 뭐 앞쪽에는 뭐 옳은 소리 했어요. 국민의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를 착각하지 말라며 정권을 되찾아 민생을 회복할 생각은 않고 오로지 당권에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내부에 많다. 개혁이 고삐를 놓치면 정권 교체를 이룰 천재율의 기회는 소멸될 것이다. 낡은 이념과 특정 지역에 갇힌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꼰대당 이미지를 탈피해야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김종인 씨가 이야기하는 낡은 이념이 뭐냐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채를 보존하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하겠다는 잘못된 이념 세력들과 싸워온 그런 보수를 낡은 세력으로 얘기한다면 당신은 정말로 역사의 죄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비대위원장 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적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김종인 씨가 한번 투쟁을 했어요. 그들하고 한번 삿발을 잡고 이거 잘못됐다고 논쟁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 정치인이라고 이런 분석을 내놓으면 되겠느냐고. 당신 같은 사람을 꼰대라고 그러는 거지. 예? 낡은 이념이 뭐예요? 바로 웰빙적인 기회주의적으로 보수인 양 거짓말하면서 희생하지 않고 국가에 대한 헌신성은 없이 특권만 누려온 그게 바로 당신들이 버려야 될 낡은 이념이란 말이야. 어? 우리처럼 아스팔트에서 투쟁하고 대한민국의 몰락을 막는 붉은 좌파하고 싸운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야당으로서 선명하게 보존하고 본받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받들어야 되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데 김종인 씨는 뭘 이야기하는지 답을 하란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대표를 비롯해서 얼마나 의정활동을 엉터리로 하고 투쟁하지 않고 속된 이야기로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데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능하고 이런 걸 한번 예를 들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이주천 원장이 소개를 한 걸로 아는데 이희천 씨가 이게 이제 보수운동하는 사람인데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그래가지고 책을 냈어요. 여기 이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해서 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대해서 일개 보수학자가 말이죠.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그러는데 국회의원 한 놈도 이런 거에 대해서 싸우고 그런 적이 있냐고. 바로 당신들이 그런 게 낡은 태도고 낡은 이념이야. 싸우지 않는. 알았어 국민의힘 의원들? 여기 이거 저 서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 이렇게 주민들이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는 노골적인 법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에 저자는 황당함과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상식으로 볼 때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읍면동 단위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그 관련자들의 감시와 통제의 눈초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매일 느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70년 이상을 어렵사리 이룩한 경제발전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마저 무너지는 현실에 직면할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이라는 마차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낭떠러리를 향해 줄다름치고 있는데 이런 걱정을 서두했어요. 당신들이 이거 국민 세금을 가지고 국민의 대표로 감시하고 저지해야 되는데 왜 소시민이 이런 걱정을 하고 그래야 되냐고. 그게 바로 당신들이 낡은 태도고 낡은 이념이란 말이야. 투쟁하지 않는. 응?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내가 책을 단을 소개를 못 드리고 몇 말씀만 드리고 너무나 이게 대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4월 3일 날 문재인 씨가 제주도 가서 그런 이야기하도 성명 하나 제대로 내고 싸우지 않는 정당이 그게 낡은 이념이야. 보수가 없는 기회주의적인 이념이 낡은 이념이고 왜 잘 싸우고 대한민국 걱정하고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파로 매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야당이 됐냐고. 그것이 내년에 정권 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탄핵 사기 세력들이 지금 장난하고 있는 거야. 탄핵을 주도한 조중동 언론들과 함께 짜고 치는 도수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지금 이 주민자치기본법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 핵심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읍면동 주민자치가 주민총회를 방패막으로 하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지방의 풀뿌리 조직을 확실히 장악함으로써 국가의 하부 조직에 대해 좌파 성향의 정치 세력이 확실한 독점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읍면동 단위에서 좌파 성향의 세력이 주민자치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래서 가장 큰 문제를 첫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이 그 원심력으로 인해 아래로부터 해체되어 나간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제도인 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지방자치제도가 무력화되고 그리고 나아가 중앙정부의 대의제 시스템도 무력화되고 중앙정부의 정책적 통일성이 주민자치의 왜곡된 의견이라든지 정책 집행으로 다 도로화물이 된다. 대통령 바뀌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심지어 우파 세력이 대선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다시 장악한다 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고 그만큼 주민자치법의 체제 위험성이 강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인 국민주권민주주의, 정부의 단일성, 권력의 분립과 법치주의 등 헌법의 기본 원칙에 입에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주민자치법이라는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이거 국민의힘 야당들이 이런 엄청난 거를 문제 제기하고 막았느냐고. 뭐 쇄신할 게 이런 거 안 하고 투쟁 안 하는 거 쇄신하라는 거지. 애국 보수들 열심히 투쟁하는 걸 날골보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천일공로 할 거야. 천일공로. 어? 그 국회의원들이라도 할 수 없다 이거야 말이야. 응?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저자가 이희천 씨가 말이죠. 앞으로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몇 마디만 내가 더 말씀드리면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지방의 풀뿌리 조직을 확실히 장악함으로써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사회주의 성향의 체제로 변혁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명백하던 거 아니에요. 국민주권주의 다 입에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자유민주적인 제2제 민주주의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들은 결국 유명무실해가고 나아가 중앙정부마다 무력화될 것이다. 국가 시스템이 와해될 수가 있다. 대한민국의 파괴 과정으로 보는데 이런 법안이 통과돼도 대한민국을 살려온 경제성장의 동력인 기업들이 그렇게 원성을 높이고 고민해도 법안 문제 가지고 투쟁하는 의원들을 못 본 거예요. 이게 한심하다. 이거는 뭐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냐면 6.25 전쟁 동안 인민군이 점령지역에서 벌어졌던 일과 유사한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국가성이 너무나 많다. 지금 이거를 몇 가지를 요약해 보면
주민자치기본법이 자치, 협동, 상생, 풀뿌리 민주주의 등 듣기 좋은 표현들로 포장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들은 알기가 어렵다는 그런 함정을 갖고 있고, 지금 이 주사파 정부가 2018년 개헌을 시도하다가 포기한 이후에 헌법을 우회하여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법들을 만들어내고, 지금 작년 정기국회 때 얼마나 많은 헌법을 무력화하는 법률들이 통과되고 사회주의 정책 요선들이 통과돼도 국민이 뭐 했어요? 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법을 만들어내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법을 우회하여 조례들을 양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파가 이런 법들을 두고 집권을 해도 원상복구가 쉽지 않은 상황까지 와 있다는 거 아니야. 당신들이 이런 걸 태만히 하고 웰빙주의로 그냥 보신주의로 그런 게 낡은 보수야. 낡은 보수와 낡은 구태하고, 당신들이 그런 낡은 보수의 원형 아니야. 조선 의원들 정신 차리라고, 이 사람들아. 에? 당신들이 그런 걸 버리고 투쟁하란 말이야. 응? 그리고 지금 이 저자도 말이죠. 이런 걸 저지하는 야당 세력이 어디 있어요? 국민들이 분도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만들어놨지만 당신들 이런 거 태도 안 바뀌면 내년에 정권 교체 안 되고, 정치 사기꾼들이 탄핵한 거를 합리화하려고 말장난하는데 희혹돼서 초선 의원들도 부안해동하고 그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하냐고 내년에. 예? 기가 막힌 얘기 아니냐 이거야. 어? 국가가 직면한 체제 위협보다는 말이죠, 자신의 정치적인 생존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당신들, 그것이 낡은 보수고 낡은 행태, 당신들이 청산해야 될 아스팔트 보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소설 같은 그런 논설 쓰는 조중동 사설도 잘못됐고 당신들의 진단도 잘못됐다는 거야. 선거에 승리했으면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버려야 될 거를 분명히 알고 청산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죠. 응? 중요한 거는 지금 103명 그 국민의힘 의원들 말이죠. 사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체제전쟁의 성격과 대한민국이 적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도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한다고 앉아있다니까 대한민국이 적화돼 여기까지 왔는데, 국민들이 이런 걸 알고 분노해서 투쟁하고 그동안에 아스팔트에서 애국심을 가지고 투쟁한 사람, 자유우파를 갖다 이런 식으로 아스팔트 보수니 뭐냐고 얘기하면 당신들 정말 천벌 받는 거예요. 좌파들보다도 더 나쁘고 주사파들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말이죠, 좌파 노조가 장악한 주류 언론들이 문제점을 국민 앞에 부과시켜 언론을 환기시키거나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하지 않잖아요. 이것도 보세요. 오늘도 내가 소개했잖아요. 조중동 지금 논설 사설 쓴 거 보니까 내가 이야기한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해서 큰 흐름을 만들어서 이 혁명, 좌파 혁명을 막고 대한민국을 구해야 되는데, 사주들이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가짜 보수들이, 보수 이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수라고 앉아가지고 말장난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탄핵을 주도한 조중동 역사에 지금 면피를 하려고 또 장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목소리를 높여서 방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이러한 잘못된 정치인들, 언론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국민의 대다수가 북한식,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를 원치 않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이 좌익혁명을 해오는 그거를 감지한 국민들이 분연히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투표해서 이렇게 선거 결과가 나온 것이지, 단지 2030들이 세금 폭탄 문제, 주택정책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위선이라든지 내로남불 때문에 투표한 거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보수들이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분석을 못 하는 거냐 이거야. 에? 자유민주주의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기에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는 이런 이희천 씨 같은 이런 지식인들과, 또 박태호도 부족하지만 내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식인으로서 투쟁하면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살아야 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우리 공화당에서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그런 목소들이 만들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좌파혁명을 저지하는 이런 노선을 만들고 여론을 만들 거 아니냐 이거야. 우리 공화당원들 같이 이렇게 투쟁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여론을 만드는 게 아니냐 이거야. 왜 이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가짜 보수들, 정치 사기꾼들은 말장난들 해가지고 이 본질을 못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내년에 정권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내부의 적들이 너무 많아요. 에? 칼날이 묻어져가지고 저 간교하고 대한민국을 거의 파괴하고 있는 지금 이 저 좌파
사회주의 노선의 칼날에 맞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부재하고 오직 국민들이 분노에 의해서 투표한 이 선거의 승리를 갖다가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허물어지는 체제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주의 노선이 득세해서 4년간 다 파괴했고 앞으로 1년 동안 이들은 정책 대결로 나라를 선거를 하는 애들 아니에요. 혁명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체제혁명을 이뤄서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 대한민국 대선은 체제혁명 선거가 될 텐데 이렇게 아니라고 중도 기회주의자들이 합리적인 보수를 하고 말장난하는 놈들이 내년에 보수를 주도해가지고 절대로 그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내가 분석한 현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그런 강력한 투사형의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그런 구습과 투쟁하지 않는 기회주의적이고 부패하고 무소신의 그런 이념 없는 정치인들이 각성해서 싸우는 것이 낡은 보수와 결별하는 거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국민들도 더 각성을 해야죠. 에? 지금이 어느 시국입니까? 얘기하지만 국민들도 더 각성을 해야 돼요. 이런 정치인들을 믿고 정권 교체하고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선거는 이기는 건 확실히 알았죠. 국민들이 분노해서. 선거가 끝나고 과연 이걸 어떻게 이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석을 내놓고 국민의힘에서 무슨 목소리가 나오나 봤더니 역시 제가 우려한 대로 이렇게 또 잘못된 분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그 탄핵을 주도한 세력들이 중심이 된 국민의힘 안팎의 정치인들이 모이면 마포 포럼에서 김무성 씨가 아마 회장으로 있는 거라고 그러는데 주도하는 걸로. 에? 지금 거기 어젠가요? 유승민이라는 탄핵 주동 세력을 불러놓고 뭐 강연했는데 유승민 씨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한 거에 대해 자기는 추호의 잘못 없고 잘못됐다는 생각도 없고 그리고 지금도 그건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저 빨간 주사파 세력하고 싸워가지고 내년에 정권을 찾아와요? 이런 법률들이 다 통과해도 문제 제기 안 하고 국회에서 놀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를 이길 수 있습니까? 대통령 하나 혹시나 바뀌더라도 이런 법과 제도가 다 바뀐 상황에서 허수아비 될 텐데 지금부터 싸워서 그걸 다 막고 저지하고 잘못된 건 돌려놔야 될 거 아니야. 정말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오늘은 말이 막 헛나오고 그래요. 막 열이 많이 받으니까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문재인 씨 일당이 이 선거에서 졌다고 적화 전략, 대한민국 해체하는 작업을 중지합니까? 이들은 정책 몇 개 받고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오직 혁명 연세해가지고 반미, 친중, 종북으로 대한민국 색깔을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썩어 빠진 정신 상태로 이런 진단을 하면은 내년에 승리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봤잖아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도쿄올림픽 불참한다는데도 이 주사파 정권 뭐라고 그랬어요? 청와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도쿄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으로 치러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 이게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그렇게 욕을 먹고 그렇게 홀대를 받아도 말이죠. 아직도 도쿄올림픽에 뭐 노력을 하겠다? 아니 강원도 평창올림픽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나는 빨간 사람이요 하고 빨간 세력 정부라고 선포하고 국익을 떨어뜨리면 되지. 무슨 또 말장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평화쇼에 협조할 그런 미국과 일본도 아니에요. 그때는 뭐 좀 속았습니다만은 대북 굴종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앞뒤를 불가능하는 최소한의 이성마저 잃어버린 이런 세력들한테 무슨 정책을 바꾸라고 그러고 말이죠. 내가 어제 청와대 앞에 가서 기자회견하면서 거국 중립 내가 구성해서 역사에 사죄하라고 했습니다만은 이만큼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란가 모릅니까? 그들은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대한민국 해체 작업을 더욱더 가속화할 텐데
바로 국민님이 이야기하는 반성하고 국민들의 무서운 해체를 알았으면 국회에서 텐트 치고 103명이 투쟁하면서 막고 그래도 정권 교체할까 말까야 내가 보기에는. 어디 말이야. 어? 정말로 대한민국을 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는 자유우파 세력을 갖다가 말이죠. 아스팔트 우판이 낡은 보수니 하면서 수구좌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 이런 가짜 보수들, 가짜 언론들 정말 반성하기 바랍니다. 이 정부가 지금 다 파괴하고 있잖아요. 결국 대북전단금지법 같은 것도 못 막고 말이야. 국민의힘 그런 거 막았어요? 얼마나 무서운 법이야. 대한민국 국격을 다 땅에 떨어뜨리고 미국에서 지금 15일날 청문회 한다는 거 아니야. 예?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이 공동위원장인데 말이죠.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뿐만 아니고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업어가는 이거는 헌법 위반이라고 청문회 한다는 거 아니야. 이런 정권이 무슨 양심 있는 정권이겠어요. 국민의힘 당신을 어린애로 보는 거 아니에요? 투쟁력도 없고. 김종인 씨도 윤석열 씨 데려다가 정치에서 뭐 그런 사람 대통령 만들려고 하기 전에 탄핵이 잘못됐다고부터 분석하고 거기서부터 사죄하고 모든 걸 다시 편을 짜고 전열정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권 못 찾아오니까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응? 정신을 차리기 바라요. 아니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조홍천이 같은 뭐 이 양반도 참 웃긴 사람입니다만은 이 정권을 고려의 무신 정권에 붙대는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어? 이렇게 지금 막무가내 말이야 탈법과 불법이 지금 평행하고 있는 이런 혼돈과 혼란의 시대에 무슨 여기가 일본이에요. 유럽 선진국의 미국이에요. 분단국가를 사는 국민이 적화되고 있는데 이런 인식들하고 보수 언론들이 언론이라고 이런 사설 쓰면은 대한민국은 구제불능인 겁니다, 여러분. 에? 심지어는 노웅래 의원 같은 민주당 의원도 친문 비대위 도중환 의원 비대위원장 선임왕을 갖다 국민을 졸로 보는 것이라고 거기서도 이런 당들도 비판하고 그러는데 국민의힘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고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처방을 다시 하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역사의 죄인데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그동안에 우리 공화당에 오기 전에도 뭐 부족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래도 정치권을 좀 경험을 하고 또 정치학자로서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책도 쓰고 칼럼도 쓰고 시도 쓰면서 이걸 보아오면서 오늘날 이 나라의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분개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특정 정파를 떠나고 모든 걸 떠나서 한 시민으로 사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 대한민국의 해체되는 과정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이 국민들이 깨우치려면 아직 멀었구나 싶어서 대한민국 소멸론이라는 그러한 한 50페이지 정도의 그런 짤막한 칼럼 형식의 글을 썼다가 이거 뭐 지금 책으로 내서 팔릴 것도 않고 그래서 그 프리덤 뉴스라고 우파 매체 지금 그걸 게재하면서 나름대로 이 전선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 국민의힘이 저와 같이 하는 정도의 강도 있는 투쟁 노선과 이 논리를 가지고 이들하고 싸워서 국회 내에서 투쟁하지 않으면요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다 접수되고 선거에서 만에 하나 정권 교체돼도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응? 응?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 보수의 본류가 뭐고 시대 정신이 뭐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뭔지 정말로 대우각성하는 보수의 지도자들 그리고 지금 녹을 먹고 있는 국민을 대표하는 보수의 당을 대표하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정신 좀 차리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문재인 씨가 이 선거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사회주의 혁명을 포기하는 것만에 받아들이는 거지 이렇게 대변인 시켜가지고 두 줄짜리 말이죠. 그런 말장난함 누가 국민들이 그걸 사과하고 뭐 겸허한 반성이라고 보겠어요. 이 문재인 씨 주사파 세력들이 얼마나 지금 이 선거에 대해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지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두 줄짜리 대변인 통해서 논평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 쓱덤 나와서 지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게 현실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뭐 이번 선거 빼놓고 그 전에 4번인가 5번 선거에 연승한 주사파는 바로 국민의힘과 같은 무능하고 무소신이고 기회주의적이고 중도를 가정해서 무처신하는 그런 무능한 야당 때문에 승리한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국민한테 감사하다고 절하고 야당은 거듭나는 것이 살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제 언론들도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 너무나 희한하고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뭐 뉴욕타임스도 4월 7일 선거 분석하면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외국 언론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지금 심층 있게 분석한 게 아니고 뭐 여기 그냥 몇몇 평론가들 말 넣고 표피적으로 쓴 거지.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을 대한민국의 본질의 문제에 접근하는 그런 언론 분석 기사는 아니다. 정책 문제라든지 이 정권의 위선 이런 것들도 중요한 변수였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 대한민국 체제를 해체하고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는 이 정권의 폭력성과 그리고 이 정권의 아주 반헌법성에 있다는 것을 이 언론들은 지금 분석을 못하고 있다. 이것이 외국 언론들의 지금 한계인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 야권이 이번에 이런 큰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파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처방의 전략이 부재한 무능한 야당과 또 그 주위에서 사주의 이익 및 기회주의적으로 보수를 사칭해서 보수 언론도 아니면서 보수를 살리고 보수를 키우는 게 아니고 보수를 이간질하고 정통 보수들에게 오히려 짐을 주고 있는 이런 잘못된 보수 언론들의 분석 및 사설 때문에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될 때 저도 그 당시에 많은 언론에 나가서 논평을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만 조중동이 어떤 자세를 취했어요? 지금 잘못된 세력들이 쏟아내는 그런 정보들을 마구잡이로 보도하면서 말이죠. 죄를 만약에 진 게 1이라면 100, 1000으로 포장해가지고 그냥 여론몰이 해가지고 결국은 좌파 정권을 이 반헌법적이고 반대한민국적인 좌파 정권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을 한 거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 쫓아내는데 그 탄핵한 62명의 그 똥개들하고 함께 이 현실에 대해서 왜 진단을 안 하냐고 크게 사죄하고 지금부터 국민의 그 분노한 민심을 앞으로 내년 정권교체에 연결하려면 여기서부터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애국 우파 세력의 그런 숭고한 투쟁 정신을 우리가 같이 껴안고 투쟁하는 대열로 가야 된다. 이것이 승리의 길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 탄핵에 참석한 62명의 똥개들은 국민의힘 뒤에서 포진하면서 말이죠. 보수 인사도 아닌 가짜 보수 인사들 내세워가지고 보수가 뭐니 하면서 어제 유승민이가 얘기했듯이 또 선거에서 좀 국민에 좀 이기게 해줬다고 전략과 전술이 부재한 무능과 무소신과 그리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이런 태도들을 보면서 제가 힘은 없지만 대한민국 지식의 양심을 대표하는 보수학자로서 정말로 분개하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화당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국민들이 더 깨이고 이 잘못된 세력들이 사과하고 반성할 때까지 더 아프게 지적하고 더 투쟁하고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들도 이 당이 더 견고하게 쓸 수 있도록 더 많이 후원하고 당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투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산에서 바로 이러한 우리의 분노한 마음을 부산 시민들한테 전하는 위대한 투쟁의 날입니다. 아무튼 K방역수칙 잘 준수하시고 또 내일 이동하면서 안전수칙 잘 준수하셔가지고 우리 투쟁 정신이 빛날 수 있도록 잘 협조 바라면서 저희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